최근 전 세계가 한국어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한글이 이제 문화가 아니라 세계인의 미래 언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외국인은 이 언어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과연 이 외국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서울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는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대학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하면서 처음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빠른 발전 과정에 매료되었던 저는 졸업 후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지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던 순간 낯선 언어와 문화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어요. 서울의 화려한 네온사인,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어디서나 맡을 수 있는 김치와 불고기의 향기는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처음 1년은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언어 장벽은 가장 큰 도전이었지만 한국인들의 따뜻한 환대와 도움 덕분에 조금씩 한국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대형 영어 학원에서 일했지만 2년 전부터는 서울 근교의 작은 중학교에서 정식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다른 학교들에 비해 조금 특별합니다. 다문화 가정 출신 학생들이 많은 편이고 그래서인지 다양성과 포용에 대한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계셨고, 저 역시 그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어느 날 교장 선생님께서 저를 교무실로 불러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마이클 선생님, 우리 학교가 몽골의 한 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몽골에 가서 현지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할 교사가 필요한데 관심 있으신가요? 순간 흥분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몽골은 제가 항상 방문하고 싶었던 나라 중 하나였어요. 광활한 초원과 유목민의 전통 문화에 대해 많이 읽어왔지만 실제로 경험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도 겨우 익숙해진 참인데 또 다른 낯선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지요. 고민 끝에 저는 이 기회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 자신감을 주었고,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도전을 해볼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저는 몽골에 대해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했어요. 역사책과 여행 가이드북을 읽고 인터넷으로 현지 상황을 검색했습니다. 또한 서울에 있는 몽골 커뮤니티를 찾아가 기본적인 인사말과 문화적 예절을 배우기도 했지요. 한국에서의 경험에서 배운 교훈은 현지 언어와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생활의 질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2018년 7월, 드디어 몽골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로 떠오르는 태양은 마치 저의 새로운 모험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제가 가르칠 학교가 있는 시골 마을로 향하는 길에서 몽골의 진짜 모습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방이 끝없이 펼쳐진 초원, 그 위에 점점이 박힌 전통 가옥게르, 그리고 자유롭게 풀을 뜯는 말과 양들의 모습은 마치 다른 시간대로 들어온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분주함에서 벗어나 자연의 고요함 속에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4시간의 여정 끝에 도착한 마을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30가구 정도가 모여 사는 이 마을에서 유일한 현대식 건물은 학교뿐이었어요. 학교 교장 바티야르 씨가 직접 나와 저를 맞이해 주셨고 마을 주민들도 호기심 어린 눈길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이클 선생님, 우리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학생들이 당신을 만나기를 몹시 기다리고 있어요. 바티야르 씨의 말에 저는 어색한 몽골어로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제 서툰 몽골어에 미소를 지으며
한국어도 하시나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한국어로 대답했고, 그는 놀라워하며 기뻐했습니다. 몽골과 한국은 언어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어 가끔 한국어가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때가 있다고 했지요. 제가 머물 곳은 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게르였습니다. 처음 게르에 들어갔을 때의 느낌은 정말 특별했어요. 둥근 천장과 벽 중앙에 위치한 난로, 그리고 화려한 패턴의 카펫과 천으로 장식된 내부는 아늑하면서도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바트야르 씨의 어머니 툴과 할머니가 저에게 전통차와 말저주로 만든 발효유인 아이락을 대접해 주셨어요. 생소한 맛이었지만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감사히 마셨습니다. 다음 날 드디어 학교에서 첫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25명의 아이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외국인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 금발과 파란 눈은 그들에게 신기한 구경거리였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선생님입니다. 캐나다에서 왔어요. 영어로 인사를 건넨 후 서툰 몽골어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이들은 제 몽골어에 키득거렸지만 그 웃음은 비웃음이 아닌 친근함의 표현이었어요. 저는 곧 칠판에 몇 가지 간단한 영어 인사말을 적고 아이들과 함께 발음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첫 수업은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언어 장벽이 생각보다 높았고 아이들의 영어 수준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배우고자 하는 열정은 놀라웠어요. 특히 13살 소녀 사롤라는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한 번 들은 발음을 거의 완벽하게 따라했고 항상 질문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지요. 첫날 수업을 마치고 게르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단순히 영어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세계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살려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에도 중점을 둔 수업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교과서 중심의 수업 대신 게임과 노래, 이야기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했어요. 캐나다와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아이들에게 몽골 문화에 대해 물어보며 서로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제가 한국에서 배운 케이팝 노래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몽골에서도 한류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첫 주가 지나고 저는 점차 마을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아침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주변 초원을 탐험하거나 마을 어른들에게 몽골의 전통과 역사에 대해 배웠습니다. 밤에는 게르에서 촛불 아래 다음날 수업 계획을 세우며 하루를 마무리했지요. 비록 전기와 인터넷이 불안정했고 샤워 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지만 이런 불편함보다 이곳에서 경험하는 순수한 기쁨과 평화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것은 밤하늘의 별들이었어요. 도시의 불빛에 가려보지 못했던 수많은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운 모습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종종 저는 게르 앞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곤 했어요.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다시 한국에서 몽골로.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와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몽골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새로운 도전과 발견을 기대하는 설렘이 있었어요. 이 작은 마을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몽골 생활이 2주째로 접어들면서 저는 점차 마을의 일상에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었던 제가 이제는 그들의 친구이자 멘토가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우는 영어는 단순한 외국어를 넘어 새로운 세계와 소통하는 창구로 자리 잡아갔지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이들이 제 한국 경험에 보이는 관심이었어요. 그들에게 한국은 케이팝과 드라마로 익히 알려진 매력적인 나라였습니다.
저는 종종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서울의 생활, 한국의 문화와 음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서울은 정말 드라마처럼 아름다워요? 한국 사람들은 모두 케이팝 스타처럼 잘생겼나요? 김치는 정말 맵나요? 이런 대화를 통해 저는 문화적 교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마을을 벗어나 넓은 세계를 경험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세계 여행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다른 나라의 문화, 음식, 언어를 소개하고 그 나라의 간단한 인사말과 문화적 특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지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국가는 당연히 캐나다였습니다. 고향에 대한 자부심과 그리움을 담아 토론토의 모습, 캐나다의 자연 환경, 메이플 시럽과 같은 전통 음식에 대해 소개했어요. 두 번째 주에는 한국을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 한식의 다양성, 그리고 한국의 빠른 발전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아이들은 특히 한글에 큰 관심을 보였고 몇몇 아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진행되는 동안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도 점차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저를 낯선 이방인으로 여겼던 어른들도 이제는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고 종종 저녁 식사에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롤라의 가족들은 저에게 특별히 따뜻했어요. 그녀의 아버지 바트볼드 씨는 마을의 유일한 의사였고 어머니 투맨 씨는 전통 공예품을 만드는 장인이었습니다. 그들의 게르에서 보낸 저녁 시간은 몽골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창사라는 이름의 중국계 사업가였어요. 그는 울란바토르에 기반을 둔 광산 개발 회사의 대표였고 이 지역의 자원 조사를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바티야르 교장은 그를 학교로 초대했고 저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창사는 겉으로는 친절하고 세련된 사업가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불편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제가 캐나다인이지만 한국에서 온 영어 교사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서양인이 한국에서 일하다가 다시 몽골까지 오게 된 이유가 있나요? 단순한 여행이나 봉사 이상의 목적이 있는 건 아닌가요? 그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고, 이제 몽골에서 또 다른 문화적 교류를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창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은 채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바트야르 교장이 저를 불러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창사의 회사가 마을 근처에 있는 작은 산을 광산으로 개발할 계획이라는 것이었어요. 그 산은 비록 크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소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조상이 신성시하던 곳이었고 지금도 중요한 의식이 그곳에서 치러지곤 했지요. 또한 그 산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개울은 마을의 중요한 수원이기도 했습니다. 마이클 씨,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개발에 반대하지만 창사는 이미 정부의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이 외국인이라 다른 시각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해서요. 바트야르 교장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 일시적으로 가르치는 교사에 불과했고 지역 문제에 개입할 위치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미 이 마을과 아이들에게 깊은 애정을 느끼고 있었기에 그들의 고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외부인이라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 산이 마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광산 개발은 환경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지요. 정부 허가 과정이 투명했는지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트야르 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도 이미 지역 정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창사의 영향력이 큰 것 같아요.
그는 마을에 일자리와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일부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은 개발 문제를 둘러싸고 조금씩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주민들은 여전히 전통적 가치와 환경 보존을 중시했지만 일부는 경제적 발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창사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중에는 마을을 떠나 도시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이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광산 개발은 새로운 기회처럼 보였지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외부인으로서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을 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사롤라는 직접적으로 제 의견을 물어왔어요. 마이클 선생님, 우리 산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정말 우리에게 좋은 일인가요? 그래서 저는 수업 주제를 잠시 바꾸어 환경 보존과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에서의 환경 문제 사례들을 공유하고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했어요. 아이들에게 비판적 사고를 가르치고 싶었고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지식과 도구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수업이 계속되면서 아이들 사이에서도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스스로 자연지킴이 그룹을 만들어 마을 주변의 쓰레기를 줍고 동식물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사롤라는 이 그룹의 리더가 되어 다른 아이들을 이끌었지요. 그녀의 열정과 리더십은 어른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편 창사는 계속해서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는 마을에 더 자주 방문하여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고 개발의 이점을 설명하며 지지를 모았습니다. 또한 지역정부 관계자들도 몇 차례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지요. 그러나 이 설명회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고 주민들의 우려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기로 결심했어요. 서울에서 알게 된 환경단체의 활동가 김민주 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녀는 국제환경 이슈에 관심이 많았고 몽골의 광산 개발 문제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민주 씨의 반응은 생각보다 빨랐어요. 그녀는 자신이 속한 단체가 몽골의 환경 NGO와 협력 관계에 있으며 이 문제를 그들에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관심을 끌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 사례를 알리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요. 이렇게 저는 처음으로 이 마을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런 행동은 곧 창사의 눈에 띄었어요. 어느 날 그가 학교를 찾아와 저를 따로 만나자고 요청했습니다. 바티아르 교장의 사무실에서 만난 창사는 더 이상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지 않았어요. 마이클 씨, 당신은 왜 우리 사업에 간섭하고 있습니까? 외국인 교사로서 교육에만 집중하는 것이 본분 아닌가요?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환경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이 마을에서 살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창사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당신은 여기서 손님에 불과합니다. 곧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이 왜 이렇게 깊이 관여하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의 말에 저는 불쾌함을 느꼈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저는 단지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과 이 마을 사람들의 미래를 생각할 뿐입니다. 개인적인 이익이나 다른 의도는 없어요. 창사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고 자리를 떠났지만 나가면서 던진 그의 마지막 말은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조만간 당신의 비자 문제로 이야기할 일이 있을 겁니다. 몽골 정부는 외국인들의 활동에 매우 민감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게르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사의 위협은 분명 빈말이 아니었어요.
그는 정부 관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정말로 제 비자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서는 것은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미 아이들과 함께 시작한 일이었고 그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가르쳐 놓고 정작 제가 어려움 앞에서 물러선다면 그것은 제가 전하고자 하는 가치와 모순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계속 이 문제에 관여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더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창사와 대립하는 것보다는 교육을 통한 인식 변화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마을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다음 날 아침 학교로 향하는 길에 사롤라가 달려와 저를 반겼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마이클 선생님, 어제 창사 아저씨가 선생님을 찾아왔다고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우리 때문에 선생님이 문제에 처하게 되면 어떡해요? 저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 사롤라. 나는 괜찮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가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거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단다. 사롤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 선생님. 저희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산을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게요. 그녀의 용기 있는 모습에 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림을 느꼈습니다. 이 어린 소녀의 결연한 의지 앞에서 저의 두려움은 점차 사라져갔어요. 그날 수업에서 저는 아이들에게 세계 각지의 환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큰 영감이 되었어요. 수업이 끝날 무렵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그런 영웅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여러분은 이미 자신의 땅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고 있잖아. 그것이 바로 영웅의 첫걸음이란다. 이렇게 저는 창사와의 대립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워가고 있었어요. 이 작은 몽골 마을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창사의 위협 이후 저는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면서도 마을 사람들을 돕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연락한 김민주 씨의 도움으로 몽골의 환경 NGO 푸른 초원과 연결되었어요. 그들은 이미 비슷한 사례들을 다루어 본 경험이 있었고 법적 자문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푸른 초원의 대표 바트토야 씨는 직접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들과 만남을 가졌어요. 그는 주민들에게 개발 계획의 환경적 영향과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정부 허가가 있다고 해도 환경 영향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동의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마을 주민들은 개발 반대 서명 운동을 시작했고 지역 정부에 공식적인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자연지킴이 활동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우리는 산의 생태계를 기록하고 수질 검사를 통해 개울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자료를 모았어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과학적 조사 방법과 데이터 수집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사롤라는 특히 이 활동에 열심이었어요. 그녀는 매일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 자료를 정리하고 다른 아이들을 이끌었습니다. 마이클 선생님, 이 산은 우리 문화의 일부예요. 할아버지께서는 이 산에 우리 조상들의 영혼이 살고 있다고 하셨어요. 이걸 지키는 건 단순히 자연을 보호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은 저는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세계 각지의 성지와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또한 학생들과 함께 마을 어른들을 인터뷰하여 이 산에 얽힌 전설과 의식들을 기록하는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한편 창사는 계속해서 개발을 추진하면서 저에 대한 압박도 높여갔어요.
그는 지역교육청에 저의 교육 활동이 정치적이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비자 문제를 들먹이며 간접적인 위협을 계속했습니다. 바티야르 교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저에게 미안함을 표시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를 안심시켰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단지 교육자로서 아이들에게 비판적 사고와 환경의식을 가르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제 역할의 일부예요. 그러나 내심 저는 불안했습니다. 비자가 취소되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지인들과 캐나다 대사관에도 상황을 알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알게 된 한 기자 친구에게 이 사례를 공유했고 그는 국제적 관심을 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마을에서의 저항이 거세지자 창사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는 일부 주민들에게 개인적으로 높은 보상금을 제안하며 분열을 시도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몇몇 가정은 그의 제안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내에 긴장감이 높아졌고 이웃 간의 불화도 생겨났어요. 이런 상황을 보며 저는 무언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단순히 개발을 반대하는 것보다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살려 생태 관광이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산과 문화를 보존하면서도 그것을 활용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생태 관광이에요. 이 아이디어는 많은 주민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생태 관광은 마을을 떠나지 않고도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방안으로 다가왔습니다. 바티야르 교장의 지원 아래 우리는 구체적인 생태 관광 계획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학생들도 이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생태 관광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마을 분위기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이익과 환경 보존이 양립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창사의 제안에 흔들리던 주민들도 다시 단합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자연과 문화의 만남이라는 테마로 관광 프로그램을 구상했습니다. 학생들은 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사롤라를 중심으로 한 고학년 학생들은 산의 생태 지도를 만들었고 저학년 학생들은 마을의 전통 공예품과 음식을 소개하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디지털 카메라로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 자료들을 촬영하기도 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학생들이 직접 만든 문화 해설사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들은 영어로 마을과 산의 역사, 전설, 생태계에 대해 설명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어 실력도 크게 향상되었고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도 높아졌어요. 사롤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외국어를 배우는 게 그냥 시험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우리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는 도구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편 환경 NGO 푸른 초원은 법적 대응을 계속 진행했어요. 그들은 환경 영향 평가의 부실함을 지적하는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했고 주민 동의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이 노력의 결과로 지역 법원은 개발 계획에 대한 일시적 중단 명령을 내렸어요. 개발의 적법성이 완전히 검토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마을에 큰 기쁨을 가져왔어요. 많은 주민들이 모여 작은 축하 행사를 열었고 저도 그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축하 자리에서 바트볼드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이클 씨, 당신이 우리 마을에 온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외부인의 시각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마을 사람들 자신의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단지 작은 도움을 드렸을 뿐이에요. 실제로 변화를 만든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특히 아이들의 열정은 정말 놀라웠어요. 제 말에 사람들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창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상급 법원에 항소했고 동시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를 향한 공격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그는 지역신문에 인터뷰를 하며 저를 외국의 이익을 위해 몽골의 발전을 방해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비난에 저는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제 의도가 이렇게 왜곡되는 것이 억울했고 몇몇 주민들이 다시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도 아팠습니다. 특히 학부모 중 일부가 자녀들이 제 수업을 듣는 것을 우려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더욱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사롤라의 아버지 바트볼드 씨가 제 게르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마이클 씨,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창사가 당신의 비자 문제를 실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교육청에서도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문제를 일으킨 것 같아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한 일이 옳다고 믿어요. 아이들에게 환경과 문화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잖아요. 바트볼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당신을 보호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겁니다. 울란바토르에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볼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쫓겨나게 된다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어요. 특히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생각이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이 마을에 실제로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기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학교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학생들이 교실 밖에 모여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그들은 일제히 마이클 선생님을 지지합니다. 라고 적힌 팻말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롤라가 앞으로 나와 말했어요.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니 이제 우리가 선생님을 위해 싸울 차례예요. 감동의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들의 순수한 지지가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바트야르 교장도 학생들의 시위를 제지하지 않고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울란바토르에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바트야르 교장의 말대로 일주일 후 울란바토르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환경부 차관이 직접 이 사안에 관심을 보였고 광산 개발 허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이었어요. 또한 교육부에서도 외국인 교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공문을 지역교육청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트볼드 씨의 노력과 푸른 초원의 적극적인 활동,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언론에 이 상황이 알려진 덕분이었어요. 제 기자 친구는 이 사례를 문화유산 보존과 환경 지키기의 국제적 협력이라는 주제로 기사화했고 그것이 몽골 정부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이 뉴스는 마을 전체에 희망을 가져다 주었어요. 주민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고무되었고 생태 관광 프로젝트에도 더욱 열의를 보였습니다. 학생들은 관광객들을 위한 문화 공연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마을 어른들은 전통 숙소와 음식을 제공할 준비를 했어요. 창사는 이런 상황 변화에 크게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는 마을을 방문하는 횟수를 줄였고 대신 법적 투쟁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영향력은 분명히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의 편에 섰던 주민들도 다시 마을 공동체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런 상황 변화에 안도하면서도 마을의 미래를 위해 더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생태 관광 프로젝트가 지속 가능하려면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인들을 위한 영어 교실을 시작했고 관광 사업 기초에 대한 워크숍도 열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을 위한 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구상했어요. 제가 떠난 후에도 아이들이 계속해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국의 학교들과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김민주 씨의 도움으로 서울의 몇몇 학교들이 관심을 보였고
화상 수업을 통한 교류도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왔어요. 여름이 끝나가고 가을이 다가오면서 저의 몽골 체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 계획은 3개월이었고 그 기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이곳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광장에서 작별 파티가 열렸어요. 주민들은 전통 음식과 음악으로 저를 환영했고 아이들은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몽골 전통 노래와 제가 가르쳐준 영어 노래를 번갈아 부르며 두 문화의 조화를 보여주었어요. 바트야르 교장은 마을 사람들을 대표해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마이클 선생님, 당신은 우리에게 단순한 외국인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마을의 진정한 친구이자 아이들의 미래를 밝혀준 등불이었어요. 당신의 가르침은 이곳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저도 마음을 담아 답했습니다. 저야말로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용기와 공동체의 힘을 배웠어요. 여러분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은 제 인생에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비록 몸은 떠나지만 제 마음은 항상 이곳에 남아있을 거예요. 감동의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곳에서 문화교류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이 마을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사롤라가 작은 선물을 들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것은 그녀가 직접 만든 몽골 전통 팔찌였습니다. 선생님,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이 팔찌는 인연을 이어준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선생님이 이걸 차고 계시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소중한 선물을 받으며 약속했습니다. 고마워, 사롤라. 난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때는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고, 이 마을도 더 아름다워져 있을 거야. 그걸 보기 위해 꼭 다시 올게. 떠나기 전날 밤 창문 밖으로 쏟아지는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잠시 머물다 떠나는 교사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이 마을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자연과 문화를 지키기 위한 투쟁, 아이들과 함께 나눈 배움의 순간들, 그리고 다른 문화 속에서 발견한 인간적 유대감. 이 모든 경험은 제 삶을 영원히 변화시켰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전체가 나와 저를 배웅했습니다. 울란바토르로 향하는 차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니 작아져가는 마을과 그 뒤로 우뚝 솟은 산이 보였어요. 그 산은 이제 단순한 지형이 아니라 소중한 추억과 교훈이 담긴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몽골 마을의 기억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도 종종 사롤라와 다른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생태 관광 프로젝트는 잘 진행되고 있을까? 궁금증이 가득했어요. 다행히 바티야르 교장과는 이메일을 통해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소식에 따르면 환경부의 재검토 결과 광산 개발 계획은 결국 불허되었다고 해요. 환경 영향 평가가 부실했고 무엇보다 문화유산 보존 가치가 인정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창사는 항소했지만 역시 기각되었다고 했어요. 더 기쁜 소식은 마을의 생태 관광 프로젝트가 몽골 정부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 사업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고 마을 주민들을 위한 전문 교육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바트야르 교장은 이 모든 것이 저의 도움 덕분이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사롤라에게서도 손편지가 왔어요. 그녀는 학교에서 문화해설사 동아리의 회장이 되었고 영어 실력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꿈은 나중에 울란바토르 대학에서 관광학을 전공하고 마을로 돌아와 생태 관광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편지 끝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이클 선생님, 언제 다시 오실 건가요? 우리 모두 기다리고 있어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꼭 다시 그곳을 방문해야겠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문화교류와 환경보호 활동을 제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환경교육단체에 지원했고 다행히 합격했어요. 이 단체는 전 세계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을 제공하고 문화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몽골과 한국을 잇는 특별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두 문화의 달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양국 청소년들이 온라인으로 만나 서로의 환경 문제와 문화에 대해 배우고 공동 해결책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단체 내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실행 예산까지 확보했어요. 프로젝트의 첫 대상 학교로는 당연히 제가 가르쳤던 몽골 마을의 학교와 서울의 제 모교를 선택했습니다. 바트야르 교장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고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어요. 저는 1년에 2번 몽골과 한국을 오가며 이 프로젝트를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듬해 봄 드디어 몽골 마을을 다시 방문할 기회가 왔어요. 서울에서 울란바토르까지의 비행기, 그리고 다시 울란바토르에서 마을까지의 길고 먼지 나는 길.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뛰었어요. 마을은 제가 떠났을 때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습니다. 몇 채의 새 건물이 생겼고 학교 앞에는 작은 관광 안내소도 세워져 있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환영해 주었습니다. 사롤라는 이제 15살이 되어 있었고 훨씬 성숙해 보였어요.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저를 반겼습니다. 마이클 선생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우리 마을이 얼마나 변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사롤라의 안내로 마을을 둘러보니 정말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통 게르 몇 채가 관광객들을 위한 숙소로 개조되어 있었고 마을 회관은 작은 박물관으로 변신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있었어요. 마을 주민들은 협동조합을 만들어 관광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수익은 마을 발전과 교육에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그 산이 공식적으로 문화유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환경부와 문화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며 생태계 보존과 함께 전통문화 보존 활동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바트야르 교장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마이클 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저의 두 번째 방문은 일주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두 문화의 다리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에서 가져온 노트북과 카메라를 학교에 전달했고 온라인 수업을 위한 기술적인 준비도 마쳤어요. 서울의 학생들과 첫 화상 수업을 진행했을 때 양쪽 아이들 모두 큰 호기심과 열정을 보였습니다. 방문 기간 중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마을 최초의 문화생태 축제였어요. 이 축제는 전통 문화 공연과 환경 보호 활동을 결합한 행사로 주변 마을과 울란바토르에서도 방문객들이 왔습니다. 사롤라와 학생들은 영어와 몽골어로 문화 해설을 담당했고 마을 어른들은 전통 음식과 공예품을 선보였어요.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산의 영혼에게 드리는 의식이었습니다. 전통 샤먼이 진행한 이 의식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강조하는 몽골의 오랜 정신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이 의식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도 자연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이들의 지혜가 느껴졌어요. 마지막 날 뜻밖의 손님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창사였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긴장했지만 그의 태도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했어요. 제가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개발과 보존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고 보니 창사는 광산 개발 실패 후 사업 방향을 전환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친환경 관광 사업에 투자하고 있었고
이 마을의 성공 사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는 마을 협동조합과 협력하여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물론 주민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대화의 가능성은 열려 있었어요. 저에게도 창사는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마이클 씨, 당시 저는 당신을 외부 세력으로만 보았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당신의 비전이 이 마을의 진정한 발전을 가져왔네요.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저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과거의 적대감을 넘어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창사의 변화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반전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사람은 변할 수 있고 대화와 이해를 통해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어요. 물론 그의 진정성을 완전히 믿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첫걸음은 분명히 내딛어졌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바트야르 교장과 마을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음 단계의 계획을 논의했어요. 두 문화의 다리 프로젝트를 확장하여 다른 학교들도 참여시키고 마을의 생태 관광 모델을 다른 지역에도 소개하는 방안이었습니다. 바트볼드 씨는 이렇게 제안했어요. 우리의 경험이 다른 마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고 저 역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이 모델을 알리는데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2번이 아니라 적어도 3번은 마을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이제 이곳은 제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떠나기 직전에 사롤라가 조그만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직접 그린 그림책이었어요. 제목은 2세계를 잇는 달이었고 저와 마을 사람들 그리고 산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마이클 선생님, 당신은 우리에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주셨어요. 우리도 언젠가 당신처럼 세계를 여행하며 문화의 다리를 만들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마을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 마을과 아이들이 저를 더 크게 변화시켰다는 것을요. 그들에게서 배운 용기, 지혜, 공동체 정신은 제 삶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가치들을 더 넓은 세계와 나눌 책임이 있었어요. 울란바토르로 가는 길에 창문 밖을 내다보니 그 산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그저 낯선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제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 되었어요. 저는 다시 돌아올 것을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더 많은 문화의 다리를 가지고 오겠다고요.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두 문화의 다리 프로젝트는 이제 몽골과 한국을 넘어 5개국의 학교들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교육 네트워크로 성장했어요. 매년 여름 참가 학교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몽골 마을에 모여 일주일간의 문화 캠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캠프는 환경보호, 문화교류,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한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었어요. 저는 이제 국제환경교육단체의 아시아 지역 책임자가 되어 서울과 몽골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이지요. 예전에는 단순히 영어 교사였지만 이제는 문화교류와 환경교육을 통해 세대와 국경을 넘는 이해의 다리를 놓는 일에 헌신하고 있었어요. 마을도 크게 변했습니다. 생태 관광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경제적 안정을 이루었고 새로운 학교 건물과 문화센터도 세워졌어요. 주민들은 더 이상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외부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이주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 문화와 자연 환경을 지키는 균형을 잘 유지했어요.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사롤라의 성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18살의 젊은 여성이 되어 울란바토르 대학교에서 관광학과 환경학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방학 때마다 마을로 돌아와 후배들을 가르치고 관광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꿈은 졸업 후 국제기구에서 일하며 몽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돕는 것이었어요.
흥미롭게도 창사와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친환경 관광 사업에 투자했고 마을 협동조합과 협력하여 몽골 전역에 이 모델을 확산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지만 그의 진정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최근에는 창사의 제안으로 초원 보존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이 재단은 개발과 환경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한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었어요. 재단의 첫 프로젝트로 마을 학생들이 참여하는 장기적인 생태계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산과 주변 환경의 변화를 기록하고 그 데이터는 과학적 연구에 활용되었어요. 오늘은 제가 마을을 15번째 방문하는 날입니다. 이번 방문의 특별한 목적은 문화생태센터의 개관식에 참석하는 것이었어요. 이 센터는 마을의 전통 문화와 환경 보호 활동을 한 곳에서 보여주는 종합시설로 교육 공간과 연구실, 그리고 관광객들을 위한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개관식에는 몽골 환경부 장관과 한국 대사도 참석했어요. 그들은 이 마을이 국경을 넘는 문화 교류와 환경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되었다고 칭찬했습니다. 특히 장관은 이 모델을 몽골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어요. 이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 국가적인 정책이 되었습니다. 바트야르 교장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었지만 여전히 마을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그는 개관식 연설에서 저를 특별히 언급했어요. 마이클 씨는 우리에게 단순한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 마을의 잠재력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준 안내자였어요. 그의 열정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성과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느끼며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국내외 손님들 앞에서 저는 제 마음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자주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왜 당신은 그 작은 몽골 마을에 그토록 헌신하나요?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변화의 의미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어떻게 물결처럼 퍼져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공통의 가치 아래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이곳에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는 저를 사롤라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거의 제 키만큼 자란 아름다운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마이클 선생님, 제가 대학에서 쓴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실렸어요. 우리 마을의 생태 관광 모델에 대한 연구였죠.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고 저는 진심으로 그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녁에는 마을 광장에서 축하 행사가 이어졌어요. 전통음악과 춤, 맛있는 음식이 가득했고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자긍심이 넘쳤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저는 잠시 자리를 떠나 그 산으로 향했어요. 달빛 아래 고요히 서 있는 산의 모습은 여전히 장엄했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니 마을의 불빛과 그 너머로 펼쳐진 끝없는 초원이 보였어요. 그 광경 속에서 저는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단지 짧은 봉사활동을 위해 온 외국인 교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 마을과 깊은 인연으로 연결된 사람이 되었어요. 제 삶의 방향이 바뀌었고 제가 믿는 가치와 목표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다시 축제 장소로 돌아가는 길에 바트볼드 씨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마이클, 당신이 처음 왔을 때를 기억하나요? 그때는 당신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당신을 마을의 일원으로 생각합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 가족입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국적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
진정한 이해와 존중으로 맺어진 관계. 그것이야말로 제가 이 여정에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저는 바트볼드 씨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을 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제 마음의 고향이에요. 이렇게 저의 몽골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장이 끝나면 새로운 장이 시작되듯 저와 마을 사람들의 인연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발견한 공통의 인류애, 그리고 함께 만들어낸 변화의 힘.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그리고 몽골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